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은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국 최고 수준의 특수 목적고인 대일외국어 고등학교에 특차로 합격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공부 이야기입니다. 그럼 먼저 대일외국어 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알아볼까요? 대일외국어 고등학교는 1983년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어 전문 특수 목적 고등학교로 개교한 학교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대일외고는 시설과 학생 수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최근 대학 진학률을 봐도 전국 최고 수준의 외국어 고등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중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만나보실까요? 중현이는요, 수업 시간에 되게 충실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놀 때는 되게 열심히 놀고요. 친구들하고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좋아서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다면 하는 애입니다. 교실 내에서 수업할 때는요, 적극적이고 재미있게 참여하고요. 저희 반 실장인 만큼 학급을 잘 이끌어 나갑니다. 다른 면에서는 다른 애들과 비슷한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현이는 학급 실장으로서 사려 깊고 여유로운 태도로 친구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입장 그리고 친구들의 입장을 잘 반영해서 항상 부드럽게 해결점을 찾는 생각이 좀 깊은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3년 동안 학급 실장으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지도력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학구적인 분위기를 가져서 매사에 호기심이 아주 많았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합니다. 예, 저희 중현이는요, 매사에 급한 것이 없고 너무나 여유로워서 늘 한가해 보이는 편입니다. 집에 오면 신문이나 잡지를 보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정해놓은 일은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중현 군은 차분하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전국 최고 수준의 외국어 고등학교에 합격한 비결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일외고의 특별 전형 방법을 보면 크게 나누어 학교장 추천과 성적 우수자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오늘의 주인공 중현이는 그 중에서 성적 우수자 전형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하였는데 성적 우수자의 선발 기준은 영어 교과 성적과 국어 교과 성적의 전교 석자 100분율의 합이 10%를 넘지 않는 것이었다. 중현이는 영어와 국어의 전교 석차가 각각 3% 이내에 들었고 경쟁률 8대1을 뚫고 당당히 합격하였다. 예, 우선 중학교 성적으로서는 성적 우수자 전형 기준의 안정권이었고요. 인터뷰나 듣기 시험, 수학 시험도 그날 아이가 만족스럽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수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몰렸기 때문에 글쎄요, 들어가서 우수한 아이들하고 잘 겨뤄서 해야 될 텐데 좀 걱정도 됩니다. 대일외고가 특별 전형이에요.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영어 경시대 입상자하고 토익 토플 성적 우수자, 전교 회장 부회장, 그리고 국어 영어 성적 우수자 이렇게 나누어져서 두 가지를 응시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토익 토플하고 국어 영어 성적 우수자로
원서를 내서 성적 우수자로 합격되었습니다. 제1외고는 말 그대로 외국어 고등학교입니다. 다른 과목도 중요하지만 특히 영어를 잘해야 하는데요. 김중현 군이 영어를 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현이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시작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환경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중현이가 스스로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 지금 이만큼의 영어 실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비법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고 어려서부터 스스로 꾸준하게 공부한 것 같습니다. 중현이는 어머니께서 영어를 전공하셨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영어를 아주 많이 하는 분위기에서 자랐다고 제가 생각되고요. 또 중현이 자신이 영어를 아주 좋아한다고 보입니다. 제가 영어 교사는 아니지만 중현이가 어떤 국제적인 감각도 가지고 있고 또 호기심도 아주 많아서 그 새로운 것을 많이 추구한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영어도 상당히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찍이 외국어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아신 부모님께서 늘 영어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덕분에 중현이가 영어를 좋아하고 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오빠가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마도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빠께서는 영어와 일본어를 잘하시는데 지금은 또 중국어까지 배우셔서 항상 열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빠가 아빠의 모습을 본받은 것 같고 어릴 때부터 영어 동화책이나 영어 비디오를 많이 보아서 영어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요. 그냥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 회화를 위주로 많이 시키셔서 그냥 영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학습 환경이 중요하군요. 그런데 성적 우수자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학교 성적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중학생들의 모습처럼 중현이의 학교 생활도 별반 다를 게 없는 듯 보인다. 쉬는 시간에는 교실 한 구석에서 친구들과 장난도 치고 컴퓨터 게임을 보며 즐기기도 한다. 그러나 막상 수업이 시작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세를 가다듬고 수업에 집중한다. 놀 때와 공부할 때를 구분하여 자신을 스스로 조절할 줄 안다는 것이다. 제발 좀 경솔하는 좀 보지 마. 알겠지?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불러주는 것은 일단 가능하다 하는 선에 넣어서 불러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무리 그 선에 가능해도 나는 약간 하향 지원하려다 하는 사람은 부르는 게 아니라 갔는데 그전에 저쪽에 학교에서는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고요. 수업 시간에만 집중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당연히 수업 시간 동안에만 최대한 집중해서 듣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필기는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다시 안 보더라도 그냥 빠지지 않고 책이나 공책에 다 했고, 특별히 신경 썼던 과목은 주요 과목들하고 또 주요 과목 중에 다른 과목에 비해 약했던 국어를 많이 신경 쓴 것 같습니다. 중현이의 방과 후 생활 모습은 우등생의 생활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인다. 대다수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학원 봉고차에 태워져 입시 학원으로 실려가지만 중현이는 여유롭게 집으로 귀가한다. 그것도 걸어서 말이다.
친구와 함께 걸어서 집으로 오는 동안 중현이는 느긋하게 대화를 즐기는 것이다. 학교 생활 이야기도 하고 먼 장래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도 곧잘 한다고 한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는요, 학원 간다고 하는데요. 주말에는 친구들과 오락실이나 노래방, 그걸 다 마치고 시립도서관으로 갑니다. 중년이랑 저랑 그 같은 동네에 살거든요. 하고 어디 가든 같이 어울려 다니고 그러는데요. 집에 가서 중년이 곧 집에 가는데 집에 가서 한숨 자고 나서 공부한다 그러고요. 집에 가는 길에 저랑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요. 중년이 아는 게 되게 많아서 제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이야기 할 때 중년이 되게 진지해집니다. 거의 집으로 바로 가지만요. 애들이랑 놀러 다닐 때도 많아요. 집으로 돌아오면 중현이는 편안한 마음으로 신문이나 잡지를 본다. 많은 학생들이 오락실이나 PC방에서 시간을 때우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 잠깐 휴식을 취하고 중현이는 컴퓨터 앞에 앉는다. 인터넷에 접속하여 메일을 확인하고 관심 있는 사이트에 잠깐 들러보는 것은 보통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곧 중현이는 스스로 세워놓은 가정학습 계획에 따라 공부를 시작한다.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중현이는 국어를 비롯한 중요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학원에 의존하지는 않는다.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자신의 학습 능력과 수준에 맞춰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공부 방법을 스스로 찾아 계획적이고 규칙적으로 공부한다. 저희 오빠는요, 학교에서 집으로 오면 공부를 하기보다는 낮잠을 잘 자고요. 생각이 깊고 항상 느긋해서 모든 일에 여유롭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재나 학습 계획이라 해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을 때는 저는 무용지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흥미를 느끼는 그 분야라면 정보 수집이나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준 편인데 책을 통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교과목에 대한 학습은 전적으로 저는 학교 선생님들께 의존했습니다. 영어, 수학, 과외를 위해서는 특별한 과외나 학원을 보내지 않았고요. 인터넷 학습을 통해서 선행 학습을 좀 해왔는데요. 이 점에 있어서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무엇보다 경제적이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영어 회화는 꾸준히 네이티브 스피커와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계속 영어 회화는 학원을 통해서 했고요. 집에서 학습 관리라 하면은 영자 신문이나 비디오를 식구들이 같이 즐기면서 늘 볼 수 있도록 많은 접촉을 하도록 좀 해줬습니다. 집에 가서는요, 저녁에 영어학원 가는 거 말고는 별로 하는 것이 없어서 그냥 편하게 보냅니다. 역시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꾸준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비결이군요. 그렇다면 시험 기간 중에는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시험 기간 중이라고 특별히 다를 게 없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특히 여기 구미는 시험 기간이 학습
과정 중에서 많이를 차지한다고 보는데 저희 아이와 저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영어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화학원은 새벽에도 계속 다녔고요. 또 본인이 계획을 세워서 시험 기간 중에는 아마 한 사나흘 전부터 도서관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처음에 1, 2학년 때는요, 그냥 뭣도 모르고 문제만 많이 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3학년이 되면서부터 문제집 한 권 정도 하고 교과서를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김중현 군은 어릴 때부터 회화 중심의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왔으며 국어를 비롯한 다른 과목은 학교 수업에 충실했을 뿐 학원에는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이런 학습 방법으로 꾸준히 공부해서 대일외고에 거뜬히 합격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대일외고 특별전형에 지원해서 합격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보실까요? 대일외고를 택하게 된 것은 마침 저희가 원래 고향인 서울로 다시 또 이사를 가게 된 터에다가 저희 집하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학습 면에서 아이가 안정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택했고요. 또 한 가지 점은 외고이면서도 이과반이 여러 개가 개설돼 있어서 대일외고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외고라는 장점이 있어서 그곳을 택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현이 아버지께서 서울로 전근 가게 되셔서 전 가족이 서울로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대일외고를 선택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대일외고는 다른 외고와 다르게 이과 과목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서울 쪽으로 외고를 생각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대일외고라고 정한 것은 원서 쓰기 약 한 달 전부터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과학을 좀 좋아해서요. 서울의 여러 외고들 중에서 대일외고에 자연계반이 있어서 그게 제일 큰 이유였고, 또 현재 대일외고에 사촌 형이 다니고 있어서 형의 영향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집에서 보는 저희 아이와 학교에서 직접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서 보는 저희 아이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이과를 가야 될지 문과를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다음으로는 그 학교에 특차를 내는 데 있어서 내신 성적이 안정권에 드는지 그것도 좀 여쭤봤고요. 또 올해 특목고가 굉장히 경쟁률이 세다고 해서 서울 시내 경쟁률이 어떤지도 같이 의논드려봤습니다. 중현이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문과, 이과 골고루 적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고가 적성에 맞는지에 관해서 상담을 한 가지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생활해온 경북권의 외고에 친구들과 함께 지나갈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 청소년기에는 아직은 부모님 영향하에 있을 게 좋을 것 같아서 대일외고에 지나갈 수 있도록 권했습니다. 우선 성적에 관한 거는요, 작년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래도 안정권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거는 별로 상담 안 했고요. 입학해서도 다른 애들한테 뒤처지지 않고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과가 되게 많았는데요. 여러 과 중에서 어느 과를 갈지 그 정도 상담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러 외고의 입시 설명회를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 학교의 분위기며 그 학교 시설이나 진학률 같은 거를 좀 파악을 했고요. 예, 저는 어느 학교를 지원하든 그 학교의 특차 모집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하는 그런 국한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어디인지를 먼저
본인이 결정을 한 다음에요. 경시대회를 위해서 제한된 경시 공부를 해서는 안 되겠고요. 특히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한 토익 공부는 영어 공부에 하등이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그 영어의 듣기 말하기 실력을 높인 후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기의 전체적인 실력 평가를 위해서 공인된 경시대회나 테스트 등을 한 번쯤은 해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경시대회나 토익 등에 참가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도록 한 것은 없고 평소에 본인이 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준비할 거는 평소에 여러 영어 경시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는 것과 토익, 토플 점수를 따놓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국어, 영어 시험 칠 때 내신 관리 잘하는 것 정도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경기도 일산이나 안양, 분당의 평준화로 우수 학생들이 서울 시내 특목고로 대거 몰렸기 때문에요. 그 합격 기준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지방 출신 학교이기 때문에 그 성적 산출에 있어서 조금 그 불리함을 받지는 않을까, 그것이 좀 우려됐고요. 토익이나 토플 경시대회 고득점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우려되었습니다. 서류 전형 때 특히 신경을 썼던 점은 서양어, 동양어, 국제어로 나누어져 있는 지망과 및 선택 외국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대학을 진학해야 될 때 과 선택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서 많이 고심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쓰는 성적 산출 방법하고요, 대외외고에서 요구한 방법이 좀 달라서 선생님들께서 그걸 맞추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준비한 것은 그동안 받은 상장이나 뭐 이런 거하고 면접 준비 약간 한 거입니다. 예, 면접을 할 때 특별히 지도한 것은 없고요. 평상시에 외국인 친구나 외국인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듯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서 좀 밝은 얼굴로 대답을 하고 긍정적인 대답을 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서양문화권에서는 아이 컨택트, 즉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특별히 대비한 건 없고요. 그냥 어릴 때부터 외국인하고 회화 수업을 많이 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굳이 준비한 거는 한국 선생님하고 면접도 있었는데요. 그때 말을 좀 더 조리 있게 하기 위해서 집에서 몇 번 연습을 했습니다. 현대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김중현 군의 경우를 보니까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시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철저하게 분석하신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의 노력, 그리고 착실한 학습 방법이 합격의 영광을 안겨다 주었군요. 특수 목적고인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김중현 군은 그동안 외국어 경시대회와 토익시험 준비를 꾸준히 해왔는데요. 그 결과 전국 외국어 경시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했고 토익 점수도 800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현 군의 일문일답입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단체로 애들 선정해서 보내주는 경시대회는요, 교육청 위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2-3개밖에 안 돼서요. 그냥 신문사나 대학 주최 경시대회 이런 거 잘 찾아보면 광고가 많거든요. 그런 거 개인적으로 원서를 내서 저는 참가했고요. 방법이랄 거는 없고 그냥 각 대회마다 이렇게 요강에 따라서 원서만 제출하면
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뭐 한 거는 꼽을 수 없고요. 그냥 각 대회마다 이렇게 출제 성격이 달라서 대회에 따라서 공부하면 되고요. 예를 들면 교육청 경시대회는 문법하고 작문이 어려워서 저는 그때 당시에만 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영어학원을 다니는데요. 학원에서 회화하고 토익 수업을 계속 들었었습니다. 경시대회를 위해서 이렇게 따로 공부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일반적인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회화 공부하고 영어로 된 책 독서를 가끔씩 했습니다. 리스닝은 그냥 경시대회라고 따로 대비하기보다는 평소에 꾸준하게 외국인하고 회화나 아니면 혼자 연습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리딩도 역시 평소에 독해 문제집이나 이렇게 책을 보면서 실력을 늘리는 게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머는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해서는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기가 쉬워서 단기간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래도 평소에 책 한 권 정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시대회라고 이렇게 입상에 연연하는 것보다요. 많은 여러 경시대회 이렇게 수시로 나가면서 자신의 실력이 점점 늘어가는 걸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 번 나가다 보면은 이제 상을 점점 타게 됩니다. 토익 시험은 시내에 있는 영어학원을 통해서 단체로 신청하든지 아니면은 토익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하루에 1시간씩 학원에서 토익 수업을 계속 들었었는데요. 뭐 그 외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근데 요새는 토익보다는 토플이 더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얼마 전부터는 토익 수업을 안 듣고 토플로 바꿨습니다. 토익 시험 치기 한 며칠 전부터 이렇게 잘 나오는 단어들 모아놓은 단어장을 통해서 어휘를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리스닝 부분은 단기간에 점수가 잘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요. 평소에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토익 시험은 잘 보면 이렇게 각 부분별로 거의 정해진 유형이 있어서 그 유형만 잘 익히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토익은 리스닝 부분하고 리딩 부분이 배점이 같기 때문에요.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하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서 둘 다 신경 써서 공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외외고에 특사로 합격한 김중현 군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그것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어 실력이 뛰어나야 하는데 토익이나 토플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어 그것을 검증받아 두는 것이 필수사항이며 각종 외국어 경시대회에 입상한 경력도 특별 전형 때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주요 교과목 성적도 잘 관리해 두는 것이 좋겠다. 영어 공부는 문법이나 영문 독해도 중요하지만 네이티브 스피커, 즉 원어민과 자주 대화하는 회화 중심의 영어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토익이나 토플 학원을 다니면서 토익, 토플 시험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틈나는 대로 영어로 된 비디오와 영자 신문을 보면서 리스닝과 리딩 실력을 키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외국어 경시대회에 참가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경시대회에 참가할 수도 있고 대학교나 신문사, 방송사 등에서 주최하는 전국 단위 경시대회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참가하는 방법도 있는데 경시대회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 광고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특차 모집에 응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시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분야에 지원하는 것이 합격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면접 시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구술 면접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의 외국어 고등학교에 합격한 오늘의 주인공도 단기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규칙적이고 꾸준한 학습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주인공 김중현 군의 장래희망을 들으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에 본인이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급 학교에서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해본 후에 본인이 결정하겠지만 문과든 이과든 저는 그 학자로서의 길을 걸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오빠는 모든 일에 공정해서 앞으로 커서 훌륭한 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꿈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오빠와 같이 한 법정에서 섰으면 좋겠습니다. 중현이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을 했었는데 상당히 생각이 논리적이고 그리고 명석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공업기술계통이나 또는 경제학 분야의 학자로 자라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V3 백신을 개발해서요, 무료로 배급한 안철수 씨처럼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잘 찾아서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현이가 바라는 직업 가지고요. 그 일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라고 안 해도 능히 스스로 할 수 있겠지만 김중현 화이팅! 중현이가 장래에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현이 잘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김중현 화이팅! 저는 교수가 하고 싶은데요. 아직 이과 문과를 확실히 정하지 못해서 이과를 가게 되면 의대를 갈 예정이고 문과를 가게 되면 경제학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